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실 프레임, 혜택 프레임, 그리고 통계 프레임 등이 있습니다. 손실 프레임은 광고주가 메시지를 준수하지 않으면 고객이 잃게 되는 것을 표시할 때 발생합니다. 즉,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손실을 입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손실 프레임인데, 광고 프레임의 한 측면은 광고주가 메시지를 준수하지 않으면 고객이 잃게 되는 것을 표시할 때 발생하는 것이죠. 손실 프레임은 수용자에게 두려움을 주고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 서비스를 발표하는 금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금연 캠페인은 호흡할 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인공 음성기기를 사용하여 말을 하는 암환자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담배 위험을 보여줍니다. 이 손실 프레임은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혜택 프레임, 사람들은 동일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혜택보다는 손실을 더 높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혜택은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혜택 프레임이 있는 메시지는 수신자에게 광고주의 메시지를 따름으로써 얻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과재료 제품 광고주는 반짝이는 하얀 치아, 건강한 잇몸과 신선한 호흡과 같은 일상적인 치과 치료의 이점을 표시하기 위해 혜택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이 메시지는 종종 더 잘생긴 미소가 잠재적인 데이트 파트너에게 사용자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이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젊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덜 신경 쓸 수 있으나 안락함과 안전에 관심 있는 노인은 위험을 줄이려고 할 수가 있겠죠. 노인을 위해 설계된 제품은 보다 긍정적인 프레임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간병보험에 가입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정치권에서는 우리 당의 정책을 수용하면, 즉 우리 당을 지지하게 되면 혜택을 보게 되고 상대 당을 지지하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 즉 우리 당한테는 혜택 프레임을, 상대 당한테는 손실 프레임을 많이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겠죠. 통계 프레임, 영국의 총리였던 벤자민은 통계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 저주받은 거짓말, 통계를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광고주가 동일한 통계를 사용하여 동일한 지침을 동시에 증명하고 반증합니다. 예를 들면 한 광고주는 90%가 실효효과가 있는 의약품이라고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자는 동일한 통계를 사용해서 10%는 실효효과가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사망률이 10%라고 하는 경우와 생존율이 90%라 하는 경우는 동일한데 사망률 10%는 상당히 심각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광고주는 언어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구성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소비자는 특정 단어에 대한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시청자의 마음의 긍정적인 정서적 틀을 만드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급 자동차 광고에는 고급, 중후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지만 고가와 고액 유지비 같은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형차를 위한 유사 광고는 값싼 및 저가 기능 대신에 경제적, 세련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혜택 프레임을 줄 때와 손실 프레임을 줄 때 또는 통계적 프레임을 줄 때 대중들이 인식하는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있죠.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람이 먼저가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이고 실제적으로 그 프레임과 실천적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거짓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레임을 잘못 썼을 경우에는 역효과가 있으면 상대방을 제압하고 대중들로부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이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들의 인식과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프레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